예, 오늘 먼저 이런 자리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예, 국민의힘을 떠나면서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모든 국민의힘에서의 정치적 자산을 내려놓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후로 처음으로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어떤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되게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인데요. 그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극소수로 1당 2당의 당대표를 해본 사람들만이 느끼는 정서가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저도 어린 나이에 느껴봤을 정서인데 가는 순간부터 달라붙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대표님, 다음은 당신입니다. 예. 그거를 거의 밥 먹으면 계속 듣습니다. 예. 이런 데서는 안 듣고요. 둘이 만나 밥 먹자면 맨날 합니다. 예. 그럼 세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안에서 대부분의 정치인은 그 유혹에 빠져듭니다. 저는 뭐 그때 36살이었으니까 제가 40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그런 걸 꿈꿀 수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아마 이것은 공교롭게도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공이 느꼈을 감정일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감정하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예전에 황교안이라는 사람도 느꼈을 감정일 겁니다. 저는 근데 공교롭게 정치를 유승민 대표랑 같이 했었기 때문에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주저앉히기 위한 황교안 대표의 모든 전략적 행동을 거의 다 기억합니다. 예. 그럼 전략 1은 당연하죠. 유승민 빼고 다 공천 준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뒤에 대입하면요. 저 안 만나고 천하람하고 이주영 만나가지고 계속 공천 준다 하면 돼요. 예. 너무 뻔히 보이는 거. 예. 그건 이제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소멸 전략이죠. 예. 개혁신당에 접근을 소멸시키겠다는 전략이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그러면 결국 결과는 어떻게 했나요? 진짜 유승민 빼고 다 공천받았죠. 그리고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보수의 의미 있는 자원이 되기보다는 그 뒤로부터도 계속 배척이 대상이 돼가지고 결국 윤석열은 본인의 정권을 유승민에게 경기도지사 안 주겠다는 것으로 이제 사실 시작과 함께 끝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저는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뭐 그런데 미련을 갖고 이런 것보다도요, 저는 언제 한번 제가 다 본 건데 지금 그거를 그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으면은 굉장히 저항도는 무관심 모드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반농담이지만은 저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 때부터 약간 불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뭐냐면 황교안 대표랑 같은 고민을 같은 시기에 하고 같은 상황에서 탄핵 이후의 전국에서 같은 고민, 같은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거는 밥그릇 통합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빼고 나머지를 다 통합하는 식으로 가겠다고 하실 게 거의 명확하고요. 그거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략적인 선택인 것이고요. 저는 뭐 근데 그 선택 뭐 어떻게 황교안 대표는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비슷한 결과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 지점에서 제가 그래서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움직임보다는 제가 알고 왜 그 판에 들어가냐. 제가 유승민 대표랑 정치한 게 얼만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